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 전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저희 제주부동산 25시 주택사업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 사항들 오늘부터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실내를 바탕으로 해서 지어지는 과정들, 준공까지의 과정들을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그만큼 이제 자신 있게 저희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의 주택을 어느 정도의 금액대에 지어드릴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기 위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세요. 보통 문의 주시는 케이스가 3케이스 정도 돼요. 그러니까 토지가 없으신데 이제 토지 구입 후 주택을 지으시려는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인허가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그런 두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받아져 있어서 설계 변경만 하게 되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라든지 위치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나 기록으로 남겨드리기가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설계,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부터 미팅하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건축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여러분들께 건축 메커니즘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토지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이 왔을 때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1차적인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 이후에 확정적으로 이제 진행을 결정을 하시면 인허가 단계부터 진행되는 과정들 이렇게 담아서 준공까지의 모습들 영상으로 담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설계사무소 시공하는 우리 협력업체 시공사 대표 전부 다 참여한 미팅 현장 모습 영상으로 담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주택을 지으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미팅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주부동산 25시 주택사업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데이터나 기록을 전부 다 남겨서 시청자, 구독자분들,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 건축주분도 안심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그리고 저희도 이게 분쟁을 최소한 막고자 기록들을 다 담아 드릴 거예요. 무엇보다 사전에 우리 건축주 부부하고 몇 차례 미팅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사무소에 와 있는 건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집들을 보고 건축 메커니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일반 분들은 사실은 건축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뭐 평당가 얼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대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모르시니까 집 짓다가 뭐 10년 늙고 이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보통은 아는 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분쟁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이 그냥 뭐 잘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시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자 생겼을 때 피드백도 안 되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시공하는 사람들도 돈이 돼야 사실은 그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견적을 싸게 놨다가 집이라는 거는 진짜 싸게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비싸게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재나 뭐 이런 퀄리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간과하고 그냥 믿고서 진행을 하시다가 거의 다 분쟁이 되거나 뭐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택사업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대지평수가 100평 이내에서의 소형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오늘 미팅하시고 계시는 와을리 건축주분들 같은 경우는 땅이 사실은 270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평 기준 외에 이제 나머지 것도 사실은 좀 더 꾸며야 되는데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금액에 맞춰서 지금 이 두 분은 하는 거고, 이게 뭐 향후에 뭐 건축 자재비가 뭐 예전에 철근 폭등하듯이 올라버리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처럼 이런 기준에서는 못 맞출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돌발 변수니까 그때 가서 서로 상담을 하거나 적절하게 맞춰드리는데, 무엇보다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타업체에 비해서는 여하튼 금액 대비, 퀄리티 대비 센세이션한 그런 주택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비용들이 산출이 돼서 이게 건축비가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 드릴 거고요. 보통 일반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뭐 평당가 이렇게 막 계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게 포괄적으로 계산하기 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평당가라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노는 공간에 조금 더 늘린다 그래서 더 팍 늘어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리저너블하게 근거 있는 견적이나 시공비를 산출을 해서 우리 건축주분들한테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코 7마감만 해도 지금 평당 뭐 800, 900을 얘기를 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1, 2차 미팅 계속해서 했던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외장재를 고급 타일을 해서 시공을 할 예정이고, 순수 시공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뭐 방 2개, 화장실 2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러프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평당가가 한 700에서 750 사이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진행할 와을리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맥시멈 750이 안 넘게끔 그거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인허가 관련한 비용들은 시공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한 비용들이 빠질 거예요. 정화조 부분들, 예, 그거에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도면이 나왔을 때 이제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하는데, 사장님한테도 제가 약속했던 부분은 그 이상이 되면 뭐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처리를 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정화조 같은 경우는 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5톤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농어촌 민박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할 때 단독주택으로서 정화조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좀 용량을 키워서 한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어촌 민박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살겠다 하는 분은 3톤도 가능하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정화조법이 바뀌어서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FRP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간단하게 해서 비용이 좀 많이 안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허가를 내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고, 평수에 따라서 30평 기준이긴 하지만 최소 25평부터 잡아서 들어갈 거라, 다른 분들 문의 주시는 분들은 요 영상 좀 참고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상담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향후에 우리 두 분 말고 또 제가 지금 요즘 상담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첫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신경을 바짝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거가 남고 데이터가 남아서 집 짓는 가정들 전부 다 담아서 영상으로 남겨서 해드릴 예정이라, 이걸 보고 왔는데 뭐 이거하고 얘기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인데도 퀄리티가 좋다라는 게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자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명히 하자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저나 우리 같이 하는 협력업체 건설사 쪽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지만, 결국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부 조직에 또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암만 타이트하게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하자가 생길 수는 있어요, 집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을 할 때 누수라든지 가장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신경을 쓸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마진을 최소화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솔직히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집안 제 짓고 나서 오히려 악까지 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 관련해서
빨리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생활하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피드백을 드리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갖춰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두 분은 원래 토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취지가 땅을 갖고 계시는데 딜레마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팔기도 뭐하고 건축비가 올랐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시작하게 된 사업이라, 땅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1차적으로 이제 많은 상담 끝에 최종적으로 이제 인허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하실 Q&A 건축사 사무소 미팅을, 왜냐하면 또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도면 형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점이 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하고 시공비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팅하고 해서 차후에 시공부터 준공까지의 과정들 저희가 영상으로 쭉 담아 드릴 거예요. 건축주분들도 좀 안심하시라고, 왜냐면 집을 짓는 상황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눈탱이 맞고 사기 맞고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안심하시라고, 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채널로 제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다. 이 부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관련해서 또 소형주택, 은퇴이민자 이런 분들 100평 안쪽에 뭐 한 1억 안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3억 안쪽에서 집을 짓고 싶다 그러신 분들, 최소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에는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구입부터 또 주택 지어지는 과정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미팅을 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농지 같은 경우는 인허가 때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하게 없는데, 네. 산지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비용이 많이 나가는 토목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나무는 없지만 네. 제가 660 이상일 때는 그 조사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좀 그래도 한 400, 500 견적을 받아보면 네.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 인허가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요. 뭐 경사도 체크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나무가 있냐 없냐. 근데 그게 견적을 받아보면 한 400 정도 이제 언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 소장님께서 사전에 얘기는 해주셨어요.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건축주분들이 그냥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서로가 다 합이 맞아야 돼. 우리가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저부터 시공하시는 우리 주대표부터 해서 전부 다 맞아야 되는 게, 건축주가 관공서하고 부딪혀서 또 처리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이 대관 업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시청을 쫓아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는 그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세이브 시키자는 의미면 건축주분들이 좀 뛰어다녀 주셔야 되고, 그거를 건축주가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해줘 그러면 대관 업무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집을 짓는 과정부터 네. 주인분들도 그냥 나 몰라 하지 마시고, 네.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시공에 전념을 하고, 제가 특히나 이전에 미리 벌써 말씀을 드려요. 해주셔야 되는 것들은, 예전에는 제주도가 네. 뭐 안거리 밖거리에서 네. 이거를 인정을 해줬는데 네. 이제는 이게 두 개의 주택 그게- 현관이 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임대를 따로 줄 수 있으니까. 설계사님은 설계 이렇게 직사각형의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잡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바깥거리를 만들고 싶으신 거. 네. 네. 보일러 나누는 것만 드레스 등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으세요? 화장실은 지금 이쪽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화장실 하나 방 하나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주방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건 우리가 한 25평 정도 예상을